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내에서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를 제외한 도내 일일 확진자 수는 주간 평균 1,83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일일 평균 확진자 수 945명에 2배에 근접한 수치인데 병상 가동률은 42%로 한 주 만에 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원주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도시 발전을 막아온 군 부지가 외곽으로 속속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부대가 떠난 유휴지 대부분에 아파트 같은 택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 부대 이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인데 지역 발전을 위한 시각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시 북부권 관문에 위치한 일군수 지원사령부. 국방부와 이전 합의를 이룬 지 10년 만인 지난해 4월부터 호저면 만종으로 이전하기 위한 군부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 말 완공 예정으로 일군지사가 떠난 자리는 LH가 2031년까지 택지를 개발해 일반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함께 이전하는 단구동 통일아파트 앞 급양대와 태장 1동 행정복지센터 옆 수송대 역시 아파트 용지로 일반 매각이 확정됐습니다. 방곡 예비군 훈련장도 혁신도시와 연계한 창업 공간을 주제로 잡긴 했지만 이 역시 아파트 등 3,700여 명이 거주하는 택지로 개발됩니다. 문화재 발굴로 개발이 제한된 가연동 옛 국군병원 터만 시민체육공원으로 개방됩니다. 군부대 이전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국방부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과 기업, 무실과 봉화산, 남원주 역세권 등 잇따른 택지 개발로 아파트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어서 공급 과잉과 난개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발 인허가권을 쥔 원주시가 지역 균형 개발과 공익적 관점을 개발 계획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이 위임한 권한으로 생기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공공의 이익으로, 시민의 이익으로 돌려올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원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를 지금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군부대가 이미 떠났거나 이전이 확정된 군부대터, 이른바 유휴 군부지는 원주에만 120만 제곱미터로 남원주 역세권의 2배가 훨씬 넘습니다. 지역의 택지 개발이 포화된 상태에서 아파트나 상업용지에 초점을 맞춘 군부지 개발보다는 시민과 지역의 여론을 반영해 개발 계획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교통 분야 올림픽으로 불리는 지능형 교통체계 ITS 세계총회 아시아 태평양 사무국이 내일 강릉에서 현지 실사를 벌입니다. 유치위원 4명과 실사단 3명으로 구성된 방문팀은 국토교통부, 강원도, 강릉시와 함께 강릉 올림픽파크와 시마크 호텔 등을 둘러볼 예정이며 실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에 ITS 세계총회 개최도시 평가회를 열 예정입니다. ITS 세계총회는 지난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한 지능형 교통체계 분야의 세계 최대 전시회이자 학술대회로 강릉이 2026년 ITS 총회를 유치할 경우 1998년 서울, 2010년 부산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올 시즌 강등권까지 추락했던 강원FC가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거두며 리그 7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강원FC는 떠오르는 신예 양현준 선수와 리그 도움 1위에 올라있는 김대원 선수를 중심으로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강원FC의 훈련장을 이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른발로 가마찬 슈팅이 골문 구석을 낮게 파고듭니다. 지난해 강원FC에 입단해 올 시즌 리그 최고의 신예로 떠오른 양현준입니다. 양현준은 최용수 감독 부임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온 슈팅 능력을 보완한 뒤 놀라울 정도로 성장해 올 시즌 강원FC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좋은 플레이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고 배울 줄 많기 때문에 감독님 밑에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그 도움 1위에 등극한 김대원도 강원FC 상승세의 주역입니다. 최근 3-4-3 전술의 왼쪽 윙포워드로 출전해 5경기 7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시즌 초반에는 그런 목표 같은 게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도움을 올리고 있고 또 1위 순위에 올랐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좀 그 도우망이라는 타이틀을 한번 거머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좌우 윙포워드를 맡은 김대원과 양현준의 맹활약에 힘입어 강원FC는 지난달 11위에서 7위까지 올랐고 후반기엔 6위 이상의 성적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영입한 두 외국인 공격수 발샤와 갈레고 선수가 팀과 잘 융화하면 더 나은 성적을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최용수 감독은 후반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팬들의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예. 매 경기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이 강원도민 팬 여러분들이 또 이런 열정적인 또 이 성원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선수들한테 좀 큰 힘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AFC 챔피언스 리그 진출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닙니다. 지난 17일부터 A매치 휴식기를 갖고 있는 강원FC는 오는 30일 울산 현대와의 원정 경기로 후반기 남은 일정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들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횡성군 갑천면의 한 펜션 단지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 화재로 펜션 투숙객 등 8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3층짜리 펜션 건물 절반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한편 지난 22일 영월군 김삿간면 옥동천에서 실종된 낚시객은 3일차 수색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일 오전부터 다시 수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양양 김포와 양양 광주 비행 노선이 다시 생겼습니다. 양양 김포 노선은 양양 출발 오전 8시와 오후 6시, 김포 출발 오전 9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이고 양양 광주 노선은 양양 출발 오전 10시 15분, 광주 출발 오전 8시 30분입니다. 김포와 광주를 오가는 노선이 추가되면서 양양공항을 통해 갈 수 있는 국내 지역은 대구와 제주, 여수까지 5곳으로 늘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향 동해휴게소에 수소 충전소가 운영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동해휴게소에 오는 28일부터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사전 예약 차량에 한해 무료로 수소를 충전해 줄 계획입니다. 충전소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충전 요금은 킬로그램당 8,000원입니다. 야간에 울릉도에서 뇌출혈 응급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해경이 긴급 이송했습니다. 동해해경은 79살 원모 씨가 뇌출혈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3,000톤급 경비함정을 보내 원 씨를 태운 뒤 밤 11시 50분쯤 동해 묵호항에서 119 구급 차량에 인계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0시 41분쯤에는 2m 높이 다리에서 추락한 서울에 사는 33살 유모 씨를 동해해양경찰청이 헬기를 급파해 긴급 이송했습니다. 두 환자는 각각 포항과 강릉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평창 더위사냥 축제가 오는 29일에 시작됩니다. 이번 축제에는 물총으로 땀띠 귀신을 사냥하는 워터월을 비롯해 더위사냥 풀장, 물대포, 에어바운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축제장 인근에는 땀띠 공원과 코스모스 포토존, 캠핑장 깡통 열차 등 부대 행사들도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더위사냥 축제는 평창 대화면에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열립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체제가 들어서면서 강원도 교육청의 대규모 조직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400명대 규모인 본청 조직을 슬림화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교육자치와 학력 향상 등 신교육감의 핵심 사업에 힘을 싣고 2개 과를 줄이는 부서 개편이 핵심입니다. 도교육청은 개학 전에 학교 현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8월 초에 5급 이상 간부급 인사를 단행하고 8월 중순에는 9월 1일자 교장, 교감 인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족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지자 자신이 묵었던 숙박업소의 주인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4월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업주를 폭행하고
15시간 동안 감금한 뒤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고 물품과 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46살 남성에게 징역 15년 6월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